안녕하세요. 상담심리학 박사 유명숙입니다. 오늘은 가족의 그림자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부로 나누어서 오늘은 1편 사랑은 왜 때때로 부담이 되는가, 너무 많이 주는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가족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라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평생 참 부지런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가족이 모이는 날이면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 들어가지요. 자식들은 이제 많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엄마, 그냥 간단하게 먹자. 우리 먹을 만큼만 해요. 반찬도 보내지 말고 냉장고에 다 있어. 하지만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고기를 재우고 전을 부치고 국을 끓이고 자식들이 좋아했던 반찬을 몇 가지 더 만듭니다. 돌에 갈 때가 되면 냉장고에서 이것저것 꺼내서 또 싸주죠. 이것도 가져가, 저것도 가져가고 바쁠 땐 먹어. 자녀들은 됐다고 하지만 어머니는 기어이 봉투를 손에 들려 보냅니다. 자식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도 어머니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마련하고, 아는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알아보고, 손주를 맡길 곳이 없으면 자기 일을 미루고 달려갑니다.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님이 온다고 하면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음식을 차렸고, 남편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 자기 일처럼 뛰어다녔죠.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온 아내였고 어머니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가족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가족들이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딸은 전화를 예전만큼 자주 하지 않고 아들은 자기 집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 도와주려고 하면 아이들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이번에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섭섭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가족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왜 나이가 드니까 다들 나를 불편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조금 뒤 아주 오래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합니다. 내가 저희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 말은 많은 부모의 마음속에 한 번쯤 지나가는 말일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가장 많이 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서운해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어떤 사랑은 받는 사람에게 고마움과 함께 부담을 남기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사랑의 한 모습을 이야기해 봅니다. 너무 많이 주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일부, 많이 주는 것이 정말 사랑일까요? 우리는 흔히 사랑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고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내어주는 것을 좋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요. 사랑에는 분명 자기 것을 내어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는 그보다 먼저 필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주고 싶은가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두 질문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상당히 다릅니다. 자녀는 반찬 2가지면 충분하다고 말하는데 어머니는 10가지를 보내고, 자녀는 이번 문제만큼은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먼저 전화를 돌리고 사람을 알아보고 문제를 해결해 놓죠. 성인이 된 자녀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을 때 부모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부탁하지 않는 돈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모두 선의에서 시작된 행동이죠. 그러니까 더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대개 나쁜 의도로 하는 행동만
관계에 문제를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가족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행동도 상대의 경계를 계속 넘어가기 시작하면 관계를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고 싶다는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이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상대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내가 주고 싶은 만큼 주기 시작한다면 그 사랑 안에는 조금씩 나의 욕망이 들어오기 시작하지요. 나는 먹이고 싶고 도와주고 싶습니다. 나는 해결해 주고 싶어요. 나는 좋은 엄마이고 싶고 나는 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냥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말한 거야. 이번에는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잖아. 실패하더라도 내가 결정하고 싶어요. 사랑은 때때로 무엇인가를 해주는 능력보다 해주고 싶은 마음을 잠시 멈추고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바라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2부, 받는 사람에게도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는 사람의 자리에서 받는 사람의 자리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음식을 보내줍니다. 처음에는 고맙지요. 두 번째도 고맙습니다. 그런데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한데 또 음식이 도착합니다. 엄마, 이제 정말 안 보내도 돼요. 그런데 다음 주에 또 옵니다. 먹지 못하고 버리면 죄책감이 들어요. 어머니가 알게 되면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 말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택배 상자를 보는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돈도 비슷할 수 있어요. 부모가 어려울 때마다 도와줍니다. 물론 고맙지요. 하지만 도움을 받을수록 내 삶의 중요한 결정에 부모의 의견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지요. 부모는 말합니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 말도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녀에게는 다른 마음이 생길 수 있답니다. 내가 언제까지 엄마의 기대를 갚으면서 살아야 하지? 그래서 어느 날 자녀가 말합니다. 엄마,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 말을 들은 부모는 거절로 들립니다. 하지만 자녀에게는 독립의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족 관계의 비극이 시작될 때도 있습니다. 주는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사랑해서 한 일이야. 받는 사람도 말합니다. 나도 알아요. 그런데 그게 힘들다고. 둘 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두 사람의 경험이 모두 진실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사랑했다고 기억하고 자녀는 사랑받으면서도 숨이 막혔다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양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관계가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많은 도움은 때때로 감사와 함께 부채감이 들기도 하니까요. 나는 엄마에게 너무 많이 받았어. 그러니 엄마를 실망시키면 안 돼. 내가 거절하면 나쁜 자식이 되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쌓이다 보면 자녀는 부모와 가까이 있으면서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을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그것을 배신이라고 느끼고 자녀는 그것을 살아남기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가족 안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3부,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관계가 좋을 때는 우리가 준 것을 잘 세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들어간 돈을 매일 계산하지 않지요.
배우자에게 해준 일을 수첩에 적어 놓지도 않습니다. 사랑해서 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관계가 서운해지기 시작하면 이상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잊고 있었던 일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하지요. 내가 네 학비를 어떻게 마련했는데, 네가 힘들 때 누가 도와줬니? 너 아이 낳았을 때 누가 봐줬어? 집 마련할 때는 또 누가 돈을 보태줬냐고. 그리고 마침내 그 문장이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가족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부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돈을 적는 장부가 아니라 사랑과 희생을 적는 마음의 장부지요.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줄 당시에는 정말 대가를 바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진심으로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도 있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동안 내가 준 것들이 갑자기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했니? 이 순간부터 사람은 조금씩 채권자 같은 모습을 띠기 시작합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다는 뜻은 아니지요. 부모가 받고 싶은 것은 대부분 다른 것입니다. 전화 한 통일 수 있고 감사하다는 말일 수도 있고 명절에 찾아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말을 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고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일 수도 있지요. 어쩌면 가장 받고 싶은 것은 아주 단순한 한마디인지 모릅니다. 엄마가 우리 때문에 정말 고생했지. 그 한마디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못하면 서운함이 커집니다. 그리고 서운함이 커질수록 자신이 해준 일들을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는 더 부담을 느끼게 되지요. 엄마가 나에게 준 모든 것을 나는 평생 갚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멀어집니다. 부모는 그 거리를 보고 더 큰 배신감을 느끼지요.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사랑은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4부. 왜 어떤 사람은 멈추지 못할까요? 그렇다면 질문을 한 단계 더 깊이 내려가 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까지 해주는 것일까요? 왜 자녀가 괜찮다고 해도 걱정하고 필요 없다고 해도 챙기고 자기가 힘들면서도 가족의 문제를 떠맡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쉽게 간섭이 심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통제적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물론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마음이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런 방식으로 자기 자리를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말을 잘 들어야 사랑받았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칭찬받았고 동생을 잘 돌보면 착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부모를 걱정시키지 않아야 했고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자기가 먼저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 아이는 아주 일찍 배웠습니다. 나는 무언가를 잘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 조금 더 깊은 곳에서는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어야 내 자리가 있다. 그런 믿음이 생겼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만들었어요. 이제는 아무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합니다. 먹이고 챙기고 벌고 해결하고 책임지고 누군가의 목까지 떠맡습니다. 주변에서는 말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 없으면 집안이 안 돌아가. 그 말은 칭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이 평생 만들어 온 자기 정체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 나는 필요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가족 체계에서는 종종 과잉 기능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이 해야 할 몫까지 먼저 해버리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과잉 기능하는 사람이 있으면 관계의 다른 쪽에서는 자기 기능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계속 해결하면 다른 사람은 해결할 기회를 잃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 책임지면 다른 사람은 책임질 기회를 잃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 결정하면 다른 사람은 결정하는 힘을 충분히 키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는 아주 역설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가족을 가장 많이 도와주었는데 그 도움 때문에 다른 가족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할 공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는 꼭 덧붙이고 싶습니다. 너무 많이 주는 사람을 모두 결핍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애초에 삶을 움직이는 에너지 자체가 큰 것입니다. 만들고 싶고, 먹이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일하고 싶고, 사람을 연결하고 싶고, 무언가를 더 좋게 만들고 싶은 사람이지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움직이는 것이 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면 방법이 먼저 보이고 내가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지나치기가 더 어렵지요. 이런 사람에게 가족은 그 에너지가 가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해줍니다. 그 자체가 반드시 결핍의 증거는 아닌 거지요. 문제는 에너지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 에너지가 다른 사람의 경계를 만났을 때 멈출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내가 더 좋은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해서 상대가 반드시 내 방법대로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100을 해줄 힘이 있다고 해서 상대에게 100이 필요한 것도 아니지요. 오히려 역량이 큰 사람일수록 자신의 힘이 관계 안에서 차지하는 공간을 더 세심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보다 힘이 있는 사람의 경계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성숙은 더 많은 것을 해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을 어디까지 사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면 답답해 보이는데 기다리는 것. 내가 하면 훨씬 빨리 되는데 상대가 서툴게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 좋은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상대가 묻기 전까지는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때때로 상대가 자기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남겨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자녀가 독립하려고 할 때 오랫동안 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던 부모에게는 또 하나의 어려운 질문이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을까? 어쩌면 과잉 돌봄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은 이것인지도 모릅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없어지는 순간 자신의 존재 이유까지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5부. 사랑에도 힘의 윤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돕고 아플 때 돌보고 힘이 들 때 곁에 있는 것은 관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요.
문제는 얼마나 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디에서 멈출 수 있는가입니다. 내가 100을 해줄 능력이 있어도 상대에게 필요한 것이 20이라면 20에서 멈출 수 있는 것, 그것은 인색함이 아닙니다. 나머지 80을 상대의 삶을 위해 비워두는 것이지요. 자녀가 실패할 공간, 스스로 결정할 공간,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때로는 부모에게 말하지 않을 권리까지도 남겨두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힘의 윤리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해줄 수 있다는 것과 내가 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것과 상대가 내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도 다른 의미지요. 내가 사랑한다는 것과 상대의 삶에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다는 것도 다른 의미지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는 이 차이를 잊기 쉽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배우자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의 삶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는 나와 분리된 자기 삶이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평생 가족을 책임져 온 사람에게는 더욱 어렵습니다. 내가 나서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만히 바라봐야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지요. 넘어질 것을 알면서도 붙잡지 않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조언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돈을 줄 수 있지만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이번에는 내가 해볼게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거절이 아니라 성장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쩌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어도 너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어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부모 자신에게도 또 하나의 과제가 남습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만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누구를 만나고 싶은가? 나는 남는 시간을 어떻게 살고 싶은가? 자녀의 삶이 아니라 다시 자기 삶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필요해서 붙어 있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독립된 두 사람이 원해서 만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에필로그.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 거리. 우리는 사랑하면 가까이 가고 싶어집니다. 힘들어하면 도와주고 싶고,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고, 넘어질 것 같으면 붙잡아주고 싶습니다. 그 마음은 잘못된 마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누군가가 대신 걸어줄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사랑해도 자녀 대신 실패할 수 없고, 배우자를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람 대신 삶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에는 가까이 가는 능력만큼 거리를 알아차리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내가 한 걸음 다가갔을 때 상대가 한 걸음 물러난다면 더 빨리 따라가는 것이 언제나 사랑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일 때도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필요할 때 나를 찾을 수 있도록 나는 나의 자리에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녀가 나 없이도 자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것을 서운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어쩌면 그것이 부모가 오랜 사랑 끝에 배워야 하는 마지막 사랑인지도 모릅니다. 성숙한 사랑은 많이 줄 수 있는 능력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과 상대에게 필요한 것 사이의 차이를 견딜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멈출 수 있는 능력, 그건 역시 사랑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가족의 그림자 두 번째 이야기,
성공한 부모의 그림자에서 자라는 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부모의 능력과 성공이 어떻게 자녀에게 자원이 되면서도 때로는 넘어야 할 거대한 그림자가 되는지, 그리고 부모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더 성공하려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